네, 1월 15일 김은진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장윤선의 취재 인싸입니다. 취재 인싸력을 자랑하는 취재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보는 시간 장윤선의 취재 인싸인데요. 오늘은 또 다른 취재 인싸로 MBC 뉴스 바사삭 진행하고 계시는 성지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뭐 댓글창에 지금 튀김옷들이 저도 한때 튀김옷. 와, 지금 와가지고 엄청나게 인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바사삭 편의점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또 우리 성지영 기자님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사인 구독자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카메라가 많네요. 예, 여기 카메라 보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 평일 낮 12시 30분 1시간 동안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 진행하고 있는 MBC 성지영 기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그 시선 집중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날 이제 끝나고 MBC 1층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마주쳤어요. 제가 사실은 너무 팬이어서 카페에서 김은지 기자를 보고 대뜸 제가 이제 대문자 이어서 예. 대뜸 이제 아는 척을 했더니 또 출연 요청을 네,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출연하실래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럴 때 이제 이게 인사치레인지 실제 정말로 출연을 원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다고 하고 연락이 안 오면 그러려니 이제 훈훈한 미담이겠거니 하고 했는데 또 출연을 원하셔서 아유, 저도 구독자고 예. 또 이제 시사인에 지금 70만을 앞두고 있는 어머, 이것도 알아주시다니. 노저어서 가자 이러면 예, 함께 노저어서 가자. 네. 취재 지금 네. 편의점 시사인 MBC 라디오는 노를 안 줘도 이미 빵빵대.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182만이어서 2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야, MBC는 그냥 항공모함입니다. MBC는 항공모함이다. 네. 항공모함에 올라타보죠.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네, 아유 댓글창에 원희앤님께서 회색 블랙 화이트 조합 너무 우아합니다. 화이팅이라고 슈퍼챗까지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야. 오늘 또 네. 의상이 저희가 조합이 좋네요. 그러네요. 예. 오늘 좀 좋은 시간 시사 바사삭 편의점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먼저 그래도 우리 장윤선 기자가 또 지난주 중국에 이어 예. 거의 지금 동아시아 순방 다니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일본 다녀오셨는데 예. 1박 2일 일정 어제 끝내고 들어오셔가지고 네. 정신없으실 텐데 예. 뒷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 얘기를 앞 이야기도 앞 얘기도 좋습니다. 보도가 잘 안 돼가지고. 예. 하여튼 예. 너무 뉴스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저희가 그 청와대에 도착한 게 밤 10시 무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국내 뉴스가 검찰 이야기로 도배질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 그 기자단이 머물렀던 숙소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NHK가 그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굉장히 7, 8꼭지로 예. 아주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한 반면 국내 뉴스는 계속 검찰 뭐 공소청 그리고 그 윤석열 씨 관련해서 구형이 밤새 있었고 재판을 해가지고요. 게다가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났었고요. 한동훈 그렇습니다. 제거 작전. 뭐 한밤에 뭐 제명을 했다가 예. 또 뭐 그걸 또 입장을 바꾸고 이래서 국내 정치가 거의 뭐 그 전체의 팔구화를 차지하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주목도가 낮았지만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일정이 정상 많았다. 외교였다. 예, 예. 뭐가 마이크가 잘 안 되는. 아니 우리 성장 기자님이 좀 더 장윤선 기자님 쪽으로 와달라. 저희 좀 제작진이 좀 더 단란하게 저희끼리 붙어 있어달라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뭘 잘못하는 줄 알고 계속 제작진 네, 말씀 그래서 계속해 주시죠. 일단은 사실 정초에 이렇게 그 외국 뭐 국빈 방문이라든가 뭐 셔틀 외교라든가 뭐 이런 게 쉽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정초에 자신들의 전인대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했어요. 지난주에 있었고 이번 주에는 또 일본에서 셔틀 외교 차원에서 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백제인들이 고대 백제인들이 나라현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여러 문물을 뭐 도자기를 만들고 쌀 문화 뭐 이런 문물을 전파했던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의미 있는 한중일 협력이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우리 외교가 어떠냐면 한미 동맹,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서 한일 협력 그리고 그렇죠. 한미일 군사 협력 예. 이렇게 이제 그 외교를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중일 협력이라는 워딩을 쓰셨어요. 한중일 협력. 그리고 한중일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이 되어서 중국과도 또 네. 일본하고도 늘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한일 간에 또 미중 간에 또 또 한때는 윤석열 정권에는 한중 간에도 상당히 갈등적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한중일 3개 메뉴 중에 어느 걸 먹을 건가 상의하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중국이었습니다. 오늘 점심 짬뽕밥. 중국 어디 다녔습니까? 아, 전 태국이었네요. 태국 왜 멀리 가셨네. 예. 네, 저희는 한식을 했는데 이렇게 늘 이제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3국 간의 협력을 예. 강화할 거냐 이거 굉장히 심도 있는 음. 논의가 있었고 그 첫 번째 발을 뗀 외교였다 정상 외교였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히 세게 어필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오모테나시 외교 아닙니까? 예, 마지막에 예. 이제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다가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끝내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창을 내리고 손 손을 넣고 잡고 인사했죠. 예. 그리고 과거에는 기시다 총리를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허리 숙여 저희 누굽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제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반발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90도로 따뜻하게 인사하고 실제로는 호텔 측이 영접을 나오기로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왔어요. 그래서 이런 깜짝 외교 그리고 뭐 본인 어떤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물론 그 일각에서는 이것이 다카이치의 국내용이다.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국내용이고 이제 본인의 지지가 어쨌든 뭐 중의원 해산하고 다시 선거에 승부를 던지겠다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이런 거니까 그 이후에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준엄한 경고도 있긴 한데요. 큰 틀에서 보자면 어쨌든 한중일 외교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였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 기자님도 1박 2일 일정들 열심히 보도하셨을 텐데 뭘 좀 가장 눈여겨보셨어요? 보도하고 싶었는데 네. 너무 국내 뉴스가 많아서 자국계 보니까 뭐가 막 속보가 들어와가지고 그랬죠. 저희가 사진이라도 하나 보도하고 싶어서 오프닝으로 소개하고 막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저는 사실은 나라라는 지역이 나라 굉장히 저희한테 익숙한 말이잖아요. 실제 이 나라가 한국어에서 유래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렇군요. 뭐 일본학계 정설은 아니지만 옛말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설도 있고 물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데 이 지역에 아까도 잠깐 장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호류지라는 곳에 방문을 했잖아요. 이 호류지는 뭐 담징 금당 그렇죠. 이제 벽화가 있는 거고 금당벽화가 금당 벽화 원본을 관람을 했어요. 이게 일반인은 관람이 안 되는데 일부러 수장고 문을 열어서 직접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 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이게 담징이 직접 그린 그림인지는 확실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한번 화재가 나서 타서 소실이 됐는데 다시 그려졌다. 시기사고로 맞지는 않지만 제가 사학과라서 제가 사학과라서 또 참고로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한반도에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하다. 근데 사실 저는 호류지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이 나라의 관광지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돈 없을 때 가가지고 이게 금액이 계속 올라가서 너무 먼데 이러면서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하지만 사학가니까 한 번은 가야 된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또 관람하신 것 중에 백제 관음상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2m가 넘어서 굉장히 늘씬한 관음상이에요. 그리고 별명이 이제 동양의 비너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백제 관음상 이름이 백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이름에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유물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한일 교류, 고대사에서 한일 교류가 있었던 소프트 파워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한 거예요. 일본이 일정을 굉장히 신경 썼다. 굉장히 신경 썼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케이팝이 정말 인기가 많지만 이런 식으로 소프트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정상이 가서 우리가 이런 나라다, 우리의 이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한 흔적이 보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오사카 이제 나라현 오사카부죠. 오사카에 제가 이제 츠루하치라는 지역을 갔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혹시 파친코라는 영화의 선자 윤여정 선생님 소설로 봤습니다. 영화는 못 봤고 그게 뭐더라 어디에서 나온
아마존 TV. 인가요? 뭐 하여튼 뭐, 예. 뭐 애플. 애플, TV가 예, 이제 예. 거기서 이제 그 방영했던 드라마 형태인데 이제 그 제일 조선인들이 그 정착한 조선인 마을이에요. 지금은 이제 코리아타운인데 네.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도 신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사를 이제 처음 방문을 해서 제일동포 3세들의 생활과 뭐 이런 것들을 쭉 취재를 했었는데 거기에도 실제로 우리 그 백제인들이 와서 살았던 예, 예. 예, 그 유물과 뭐 문화 전파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와 나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뭐라고 됩니까? 강제징용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조선인들이 오사카 현지에서 살고 지금까지 1세, 2세, 3세, 4세, 5세 예, 예. 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가운데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고 남이냐 북이냐 이렇게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 떠나지 못하고 현지에 남아있던 그 추성훈 씨 있죠. 예, 예. 추성훈 씨도 거기가 고향이에요. 아, 예. 굉장히 그래서 한국인과는 인연이 깊은 그렇습니다. 곳이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일동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제가 시장통을 쭉 이렇게 다녔는데 예, 예. 마치 우리 남대문, 동대문 이런 시장처럼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 과거에는 거기에 제일 조선인들이 정체성 때문에 제사 네. 그리고 음식 그다음에 김치 같은 거 정말 우리 음식을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파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전벽해처럼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거기 떡볶이 파는 상인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에 와서 그 이주 뭐라 해야 되나 결혼 이주민 그런 예. 남성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주말에는 줄을 서서 떡볶이를 사 먹는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이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되게 굉장히 많이 오는데 한 손에는 그 핫도그 있죠. 우리 명랑 핫도그 이거 특정 브랜드 얘기해도 될지 예, 모르겠지만 그럼요. 예. 핫도그하고 유튜브인데요, 뭐. 떡볶이를 예. 두 개를 같이 사가지고 일본인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먹는 문화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개를 사서 그 조합이 맛있죠. 예, 애들이 그걸 먹으면서 뭐 사실 저희도 걸어 다니면서 먹긴 합니다. 예. 막 이걸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저희 때는 일본 문화가 굉장히 그 우세했고 예. 그리고 뭐 일본의 예능이나 이런 거를 베껴다가 방영을 해서 방송국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했더니 이 젊은 청년들이 그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한국이 굉장한 선진국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10대 청소년들한테는 이 과거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해석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면서 이 한류, 케이팝, 특히 간장게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네네. 예, 뭐가 제일 인기 있다고 인상적인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간장게장에 예. 대한 인식이 높고 그 한국에 대한 뭐 동경 이런 게 많더라. 네. 그래서 새로운 한일 협력이 아주 다종다기한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좀 생겼습니다. 네. 이게 한편으로 그 얘기 꼭 해야 돼요. 예. 조세이 탄광. 아, 예, 예, 그럼요. 이제 수몰됐던 예, 조세이 예. 탄광에서 있었던 그 183인에 대한 그 유골에 대한 DNA 조사를 한일 양국 정부가 함께 그것도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는 건데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을 앞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환대 근데 또 하나의 우리가 만에 하나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 헌화 이런 것들 제안이 그렇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환대 속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해도 되나 하는 일정들을 슬쩍 그렇죠. 뛰어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맞습니다. 들던데 그거는 좀 이야기해 네. 주신다면요. 그 나라현이 바로 아베가 피격됐던 그 그렇죠. 장소인데요. 그 현장에 실제로 제가 청와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정치인들이 이제 온 길에 그 참배를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예.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언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취재를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물어봤더니 초반에는 대국적 차원에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거기를 왜 가냐. 쪽에 이제 아, 의견이 갈렸군요. 네, 의견이 상당히 예. 갈리다가 끝내는 가지 않는 것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 그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논란을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네, 튀김옷들이 우리 성 기자님의 발언이 듣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약간 근데 워낙 이제 일본을 방금 갔다 오셔가지고 또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많아서 예, 말씀을 좀 여쭙다라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말이 길었군요.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네. 근데 애초에 그 갔다 온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제가 계속 여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댓글 반응이 안 좋군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분량을 좀 맞춰달라라고 하는 또 어. 튀김옷들의 연예인 네. 요청이야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럼 국내 정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혹시 일본 관련해서 이야기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넘어가죠. 네, 아니, 워낙 그 사이에도 국내 뉴스들이 뜨거워가지고 그거 전달하느라 바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건 오늘 또 장동혁 대표가 당장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할 것처럼 하더니 또 시간을 오늘 끌더라고요. 재심 결정을 할 시간을 주겠다, 재심 신청을 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하세요, 그럼? 결국은 공을 퉁 친 거죠. 퉁 친 거고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최고의 결정이 그대로 가서 의결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의총에서 뭐 사퇴 얘기가 나올 거다. 지도부가 흔들릴 거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미 나는 재심 신청할 생각이 없어 라고 예. 했는데도 직접 와서 소명하라고 공을 넘겼어요. 예. 넘기고 단식 투쟁하러 왔잖아요. 굉장한 뭔가 묘수를 나름 낸 거죠, 사실. 아, 어떤 묘수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계속 던지고 있다. 징계할 결심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예. 여기서 어쨌든 한 발 지금 어쨌든 대한과 미래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찾아와서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래도 얘기를 듣고 한 발 물러서서 아. 시간을 주고 이런 소명할 기회를 주고 뭔가 움직일 여지를 주지 않았냐라는 예. 이 판을 준 거잖아요. 아, 판을 여지를 한번 뒀다. 깔아주고 예. 나는 내 본업을 위해서 쌍특검법 단식 투쟁하러 가겠다라고 딱 판을 약간은 좀 물러나는 그 스탠스를 본 건 나름 술을 짠 거다. 예.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술을 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단식이라고 하는 게 시작하는 게 쉽지 끝내기가 어려운 정치적인 그렇죠. 투쟁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걸 어떠려고 시작을 한 건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방금 접한 소식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제 필리버스터를 예, 시작을 시작했다는 했어요. 거죠. 2차 예. 종합특검 관련해서. 근데 그게 끝나는 대로 음. 장동혁 대표하고 함께 단식을 하겠다. 아, 예.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천하람 원내대표가 그런 소식을 단식을 제가 한다고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보수의 새 판을 짜는 데 예. 있어서 이 특검 전국에서 본인들의 어떤 의지나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근데 투쟁을 좀 강고히 하는 그리고 리더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활용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친한계 쪽에 취재해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꼬리 내렸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정치적 포석을 두는 가운데 이제 하나의 일종의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기회마저 줬어. 예. 그런데 이 기회를 네가 박차한 거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빌드업. 예. 그러니까 제명의 빌드업.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제명의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고 친한계 쪽에서는 일정 정도 좀 긴장의 수위를 늦추지 않는 이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당권을 둘러싸고 뭐 아니면 도의 선택을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개혁신당, 뭐 장동혁 대표 등 해서 이런 전선이 쳐졌을 때 한동훈 대표의 자리가 없어요. 예, 어디 가서 낄 겁니까? 민주당 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전선에 같이 서야 되는데 예. 이 전선에 너는 안 끼워주겠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법정 투쟁을 한다는 것도 뭐 쓸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나 크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법률로 가져가도 정당의 사무는 어떻습니까? 되게 정치권이 알아서 하세요. 예. 라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검사문법에 따라서 법률 투쟁에 나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지가 없다. 여지가 없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운명의 마지막은 제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럴 보시는 것 건가요? 같습니다. 당초에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그 이달 초 작년 말쯤에 취재했을 때만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 이른바 이제 그 당권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일단 응원단장 정도로 지방선거까지는 쓴다. 다만 장동혁을 응원단장으로 쓴다? 와. 치어리더 그 이상의 역할은 야, 없다라는 야.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명까지는 가지 않고 김종혁 최고위원을 당원권 정지 2년 예, 된 바가 있죠. 징계 예. 처리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한다라고 했다가 그게 급선화해서 한동훈까지 치는 이런 상황인 건데 원래라면 한동훈까지 안 가고 김종혁 정도에서 예, 정리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그게 노선이 또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보면 한동훈과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결국 제명 처리를 하고 세게 장동혁의 리더십을 세워서 지방선거 치르겠다 이제 이런 전술로 보이는데 친한계가 사실은 별로 퇴로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선택도 할 수 없고요. 예. 배지보다는 빗배지들이 많기 때문에 네. 투쟁의 동력이 어느 정도나 강화될 수 있을지는 알 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가서 정당을 창당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여건이나 안 되거든. 불가능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 한동훈 대표는 사면초가 상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비슷하게 댓글- 보세요. 예. 지금 댓글 반응을 보니까 예.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 아니냐. 다이어트를 해야 할 결심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 반응이 올라오던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얘기 들어보니까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9kg가 빠졌대요. 아, 그래요? 살이 많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실제로.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장동혁 대표는 지금 징계할 결심을 한 거고 한동훈과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이 갈 수는 없다. 내가 뽑아내고 가야겠다. 예. 이게 보이거든요, 사실. 예. 그 빌드업 수순에서 한번 물러나서 그림을 만들어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고 재심 신청할 생각이 없다는 사람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게 뭐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에 뭐 교활하다 이렇게 올리기도 아, 했던데 교활하다. 뭐 이렇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예. 했던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양측에 수싸움이 가는 거죠. 근데 이 같은 하늘 안에 갈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오늘 대한가미래가 어제 23명이 그랬죠. 뭐 기자회견할 때 이름 입장을 올렸잖아요. 냈죠. 예. 12월 3일 계엄사가 한 건 25명이었는데 예. 2명이 또 빠졌어요. 그랬죠. 그중에 한 명 안철수 의원이고 안철수 의원은 또 SNS에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 얘기해라. 본인이 IP 전문가라고 하면서 소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디테일을 다 얘기하면서 IP 얘기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혹자 이게 매기는 건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약간 층위가 살짝씩 달라요. 예. 의총에서도 나왔다는 얘기가 제명은 너무 과하다라는 거지만 아,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의 얘기를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게 약간 층위가 조금씩 결이 다른 얘기가 그러게요.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예. 다음 스텝이 뭘까? 예. 그게 궁금한 거죠.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제일 쉬운 게 이제 법률 대응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치라는 것은 내부 결속을 통해서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다른 선택이 가능하면 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럴 선택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여세를 몰아서 한동훈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홍준표 시장입니다. 아, 빨리 내보내라.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배신한다. 그래서 빨리 치고 예. 장동혁 중심으로 전선을 단일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있어서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를테면은 이제 과거의 문법으로 치면 이 정도 되면 나가서 탈당해가지고 자기 세를 모아서 창당을 해요. 크든 작든 큰 집을 짓든 작은 집을 예. 짓든 하다못해 뭐 비닐하우스 천막을 치든 일단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적 결단인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선택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한동훈 대표는 장동혁 체제가 곧 무너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무너진다고요? 네, 그래서 그 친한계 쪽 취재하면 저 체제는 오래 갈 수 없다. 곧 비대위가 뜰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6월 지방선거는 비대위 체제로 치를 수밖에. 그 2월설 얘기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측은 뭐 택도 없는 소리 한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서로 갑론을박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네. 미천이 든든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것은 당장 지방선거 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앙당의 도움 없이 돌파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를테면은 탈당 한동훈 대표 따라서 나가서 탈당해서 무소속 또는 뭐 새로운 당명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당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간판을 달아도 쉽지 않은 판에 그마저도 지지나 지원 없이 돌파한다? 그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따라서 나갈 배지들이 없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순간 배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들 몇 명을 데리고 하는 건데 정치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한동훈 대표는 끊임없이 그냥 언프를 할 거예요. 아, 언론 플레이밖에 할 게 없다. 여기저기 여러 TV조선 채널A 자신에게 우호적인 프로그램에 나가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걸 통해서 뭐 일정 정도 세가 모여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곧 지방선거가 닥치지 않습니까? 지금 1월 말
오고 2월 초가 되면 본격적으로 저는 설 연휴 이후에는 바로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모두 가고, 전환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국에서 방이 붙으면서 그 대진표가 붙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비대위설은 낭설이었고, 예. 그거는 친한계 측의 어떤 기대에 바람. 기대에 불과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텐데 결코 유리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한테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을 출마하거나 고수라면. 창당하라. 고수라면.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너는 고수가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뒷단이 하수라면 가처분 등 윤리 처분을 다툴 것이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걸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본인도 사실은 자기도 그렇죠. 가처분 신청해놓고서 본인 다 네. 가본 길이잖아요. 아. 사실 본인 다 가본 길인데 해봐서 고수라면 이럴 아는데. 거다. 근데 저는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서울시장을 얘기한 것도 참 의미심장한 대안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예. 들긴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예.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전 대표가 팬덤은 있어요. 음. 지지자라고 말하는 팬덤은 있는 정치인인데 새가 있냐? 했을 때는 그건 좀 의문점이 있거든요. 예. 대한가미래 23명 이번에 얘기한 23명도 보면 비례대표 많고요. 네, 강남 상구 의원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영남권 뭐 이렇게 쭉 보면은 국민의힘의 간판을 떼고 탈당하여 결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의문부호가 찍히는 거죠. 예.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2월 19일 이제 선고가 나오잖아요. 사형이나 무기징역. 윤석열 씨 내란 혐의죠. 내란 혐의 선고가 나올 것이고 이번에도 이게 타이밍상 사형 구형과 제명이 같이 갔어요. 네. 둘 다 이중 타격으로 일타쌍피로 그냥 보내버리고 싶은 층이 있는 거예요. 동시 제거의 날 동시 이런 말이 제거, 나오더라고요. 동시 제거의 날. 윤한 동시 제거의 날. 뭐 박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렇게 재물로 바쳤다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재물로 바쳤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저는 사실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의 인터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말이 윤석열이 나를 어버키웠다? 개똥 같은 소리다. 뭐 이런 얘기했던 인터뷰가 있잖아요. 경향신문 인터뷰였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개똥 같은 소리라고. 예. 하지만 누가 정치인의 시작을 당대표로 합니까? 아. 누가 그 당대표 레드카펫을 깔아주냐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누가 봐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어요. 그랬을 때 윤 정권이 저렇게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윤석열 씨가 저렇게 사형 구형을 받았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나는 계엄에 반대했으니라고 당당하게 나서서 난 아무 책임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를 묻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계엄 반대 이후의 행보 한덕수 전 총리와 공동정권 한한 정권 본인이 한덕훈 사태. 한덕훈 사태.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게요. 나는 계엄에 반대했으니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난 보수의 적자가 될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와 이게 많거든요. 매듭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이 지금 단계 사건뿐만 아니라 이 근원적인 질문에 답해야 되는 그게 있다는 거죠. 황태자로서의 역할을 한 게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시작이 비대위원장이긴 했었는데 이제 곧 당대표급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도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들 입장도 전해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보수 분열이라고 하는 게 끝없이 이 싸움이 맺어지어지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거는 왜라고 보세요?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우두머리를 누군가 차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최대의 경쟁 그 국민의힘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우리 다 둘밖에 없어. 장동혁 또는 한동훈. 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에? 예. 뭐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둘밖에 없는데 둘 중에서 하나는 베고 가겠다라는 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기본 방침인 거다. 하늘 아래 태양은 두를 수 없다. 따라서 한동훈은 베고 간다라는 입장이고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다. 그냥 응원단장 정도로 할 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구나. 불안한 거죠. 자기의 어떤 지위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제거하고 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보이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 판에서 누르고 가도 된다. 저쪽에 승산이 없다라고 계산을 하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그 정반대의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의 치열
치열한 전투는 계속될 거다. 전선에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방선거 국면에 이르르면 사실 존재감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 예, 예. 네. 그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결단을 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준 겁니다. 정치 선배로서. 고수 예. 얘기를 알려줬다. 아니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그 안에서 지리멸렬하게 싸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크든 작든 하다못해 천막을 치든 나와서 자기 집을 조그맣게라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실패를 하든 성공하든 자기 역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정치는 승리할 수 있거든요. 마침내.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게 아니라 뭡니까? 혼자 동영상 찍고 뭐 이런 거잖아요. 돌돌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보냐 보수냐 이걸 떠나서 저 사람이 과연 우리의 리더로서 적합하냐 아니냐 네.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그 점에서 볼 때는 아직도 그냥 신용하는 정치 이렇게만 보이니까 한동훈 대표 어떤 진정성을 보이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천막이라도 치고 네, 뭘 해라. 예. 아니 그냥 거칠은 벌판에 나 홀로 서서 깃발 하나 꽂고 아무도 없어도 나는 간다. 갈 테면 가라. 나는 이 깃발을 들고 홀로 가겠다. 뭐 이런 게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게 오르니 저게 오르니 그 안에서 짜치는 갑론을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법률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통 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런 결기가 있을까? 없어 보인다. 예. 네. 성 기자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정치인들이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난가병. 난가 이런 병이 있고 또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 나야. 나야 이거 있잖아요. 나야가 있는데 보면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나야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보수에서 계속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대통령이 되겠지. 저쪽에서 거꾸러지면 왜 정치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거꾸러지는 걸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되겠지. 근데 쟤를 제거해야 내가 되겠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의 심리가 전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주변에서 좀 나눠봤더니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시각을 좀 넓혀라. 우리가 너무 국내로 보는데 시각을 넓혔을 때 트럼프의 길이 있지 않냐. 트럼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땐 상식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되지만 트럼프의 길이 있고 기독교 원리주의 그리고 극우 그런데 대통령까지 2번이나 했어. 그 길이 내가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극우와 윤호개인 세력과 복음주의와 아버지를 외쳤을 때 신의 뜻을 외쳤을 때 저 길이 있으니까 내가 요 세력을 똘똘똘 뭉쳐서 가면 나도 언젠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글로벌한 시각으로 봤을 때 버티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굉장히 이거 좀 새로운데? 좀 나와서 써먹어야겠다라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내가 좀 써먹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가져왔는데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거죠. 나야 했을 때 이게 좀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이 시대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이게 물론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극우의 시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시각을 봤을 때 그 발맞춰서 내 스페이스가 있다. 나의 판이 있다라고 나야 이러고 외치고 있는 이런 게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기 씨하고 같이 하면 되겠네요. 와, 미라클 808님이 난가 하시다가 나가세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저희 이 법률권 이야기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 법률권은 법률권대로 지금 굉장히 지금 호떡집 불난 것처럼 뜨거운 상황인 건데요.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지금 굉장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오늘 정책의총을 좀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혹시 좀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정책의총 전에 의총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그 점심시간 전까지 뭐 민주당의 고위 그 관계자하고 함께 있었는데요. 이러저러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민주당 안에서요? 특히 이제 그 수사기소 분리는 기본 원칙이고 정부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안을 그대로 받을 건가에 대해서는 누굽니까 저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굉장히 고민이 있었고 누구죠? 저기 새로 신임 대표된 한병도 원내대표가 뭐 이견 얘기했다가 사과하고 바로 접었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날 제가 취재했을 때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견이 왜 없냐? 이견이 있다.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견이 있어야 민주주의지 없으면 공산당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견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그 집단지성의 힘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내느냐, 국민들이 보고 이 정도면 검찰개혁이 되겠네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느냐, 예. 이게 바로 민주당의 힘 아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나온 그 정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히 우려와 걱정과 탄식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화요일 예. 민주당에서 그 공개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10시 30분부터 이를테면은 이제 국무회의 라이브 하는 것처럼 예. 관계자들이 전부 나와서 이견을 다 표출하고 예. 그 이견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하는 방안을 모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정책의총에서 그게 그 일정이 이제 컨펌이 됐을 걸로 20일에 알고 한다고 알려졌더라고요. 잡혔어요? 예. 네. 그리고 나서 그 토론회가 만약에 거기서 이 정도면 됐다,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겠다라면은 그걸로 가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견만 더 표출이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리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토론한다. 정청래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질서 있는 토론입니다. 질서 예. 있는 토론. 그리고 질서 있는 합의. 예.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정부가 결정했어, 믿고 따라, 이게 아니라 이견이 있음을 표출하고, 그리고 그 이견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합리적으로 예. 그렇게 결론을 내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정부안이 이대로 관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정안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겸손은 힘들다 방송국에 서부학 교수님 등이 이제 출연하셔서 쭉 설명한 지난 자문회의 내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대로 그냥 갑시다라고 할 때 동의할 국민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아마 청와대 안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낸 첫 번째 성명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수기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은 당에서 수기하고 예.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견 수렴의 주체는 당이 아니에요. 수기의 주체가 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게 수정안이라고 했을 때 그럼 그걸 바로 통과시키냐?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정부가 의견 수렴을 다시 해서 정부안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 입법 예고안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바꾸는데 수기하고 그 내용을 수렴해서 수렴한다. 조금 복잡한데 이 행간의 의미를 적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또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치 않다, 이 논의 과정이 상당히.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복잡한 관계가 있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상호 견제예요. 경찰, 검찰, 공수처 서로 수사기관마다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행안부가 관리 관할에 있긴 합니다만 경찰 비대화는 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경찰 비대화가 됐을 때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공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진행될 논의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율 없이 어떤 상황들이 좀 나와가지고 계속 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 기자님은 왜 이런 일이 좀 벌어졌다고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가지하는 길이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길이잖아요. 이거는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고, 이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 상호 견제를 하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개혁은 어렵고 진통이 따르고 논의와 수기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개혁 추진 자문위원들이 6명이나 사퇴를 했잖아요. 내가 들러리냐, 이거 잘못됐다, 이게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거고 강하게 반발이 나오고 있는 안에서 그러면 논의를 거쳐서 수정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 문제가 됐던 안들이 계속 이게 문제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숙제다라고 계속 논의가 됐던 사안들, 문제 제기가 됐던 사안들이에요. 이중화, 보안 수사권, 수사 요청,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수기를 거쳐야 되고 논의를 거쳐야 되고, 이 진통이 불가피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애초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봉욱수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 순방단에도 봉욱수석이 함께 동행한 걸로 좀 이례적이긴 하죠. 매우 이례적. 아니 근데 이제 스캔 범죄 때문에 이 범죄 문제를 어떻게 공동 대응할 음. 거냐, 이제 우리 경찰청이 중심이 돼서 하는데 일본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뭐 협력적 근데 그 얘기만 하러 가진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주의자들의 예.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정부안에도 상당히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네.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성 기자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관성에 따라서 그냥 결정된 안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안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공소청과 이제 중수청 관련된 법안을 정부안으로 냈는데 30쪽짜리의 분량이에요. 거기 보면 검찰총장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이 제가 찾은 것만 한 열 몇 번이 진짜 등장을 하는데 그 지위를 그대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초반에 그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렇죠. 노만석 대행이 개명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름만 바꾼다라는 인식이 있는 건데 이것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팽배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름 정도 결과적으로 바꾸는 수준의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수사권을 가져가게 되고 이제 세트로 같이 가야 되는 게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건데 거기 이제 보안 수사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4월로 미룬다는 것은 4월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국회의원들이 전부 지방선거에 뭐 일부는 출마하고 일부는 또 지역을 핸들링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논의가 어려워요. 그리고 6월에는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후반기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됩니다. 그 선거가 5월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4월에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차제의 다음 주에 이제 문제가 될 때 이 공소청과 중수청법 개정 법안과 동시에 형소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해서 그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표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언제까지 검찰에 끌려다닙니까? 대한민국에 물론 유능한 검사들도 있고 이렇게 다 검찰을 악마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전체 2,300명 검사들하고 검찰 수사관 포함해서 모두 8,500명의 이 생사여탈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극단주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볼멘 소리도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하세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유구한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잘 정리하지 못하면 또 되치기를 당할 수 있고 제일 큰 문제는 그 피해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올 게 너무 자명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어떻게 되겠어요? 반동의 역사가 써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유의점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참 검찰개혁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랫동안 또 검찰개혁 역사를 지켜보셨잖아요. 이번 건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캔디님이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다. 역시 했는데 사실은 개혁은 어렵죠. 장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쉬운 길이죠. 과거를 답습하는 건 쉬운 길이고 안이한 방식입니다. 사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거고 새로운 방안을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중수청이 검사 재취업센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논평도 그런 얘기도 했던데 검사 재취업시키려고 우리가 개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검사에게 칼이라는 말을 쓰죠. 의사, 검사, 기자는 사실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직업적으로. 기자의 펜이 칼이 되고 검사의 수사가 칼이 되고 의사의 메스가 칼이 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칼을 시스템적으로 휴먼 에러가 없이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시스템 에러도 고치고 휴먼 에러도 고치고 이러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개혁을 했는지를 본질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일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안이한 방식으로 그냥 갔을 때 과거를 답습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기존의 검찰과 다르다. 그게 좀 도화선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렇죠. 뭔가 진짜 아니란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있으면 그런 생각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충성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로버트 태권브이 안에 영이 넣으면 영이, 철수 넣으면 철수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공직자들은 그렇다. 어떻게 쓰느냐, 공직자들을 어떻게 쓰느냐, 요리하기 따라서 그 사람들의 태도는 언제든지 변화한다. 그거는 진실이고 맞다고 생각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배 안에 뭘 숨기고 있는지 이거를 간파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되치기 당할 수밖에 없다. 구밀복검. 그럼요. 그래서 여기도 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주의자들의 안일한 태도 또는 기존에 해왔던 관성에 따라서 검찰 개혁이랍시고 내놓은 안이 결과적으로는 검찰권을 강화하는 방식, 제2의 검찰을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고 뭐 그런 얘기해요. 일단 그 초동 수사권이 없다. 네네. 예, 그리고 킥스를 열면 된다. 음. 근데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대안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지려고 한다면 좀 더 촘촘한 네. 설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댓글창에 그 말은 우리 집게는 안 물어요 같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조국 혁신당에서 이런 논평이 그렇죠. 나왔던 걸로 신장식 의원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던데 그래서 일본에서 봉수석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아. 저는 이제 어쨌든 저의 취재 동선과 이번에 그 저희가 숙소가 오사카에 있었고요. 오사카에서 나라는 차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거리에 있고 나라 시내가 숙소가 있었군요. 대통령은 이제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멀리 있어가지고 예, 예. 저희 취재 기자단하고 같이 이제 겹치지는 못했고 아마 예. 일부 풀 기자단들이 봤을 수는 있는데 아마 예. 풀 기자단도 자세히 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드럼 치는 현장에도 우리 기자들이 들어가 있었긴 한 거. 그건 아마 전속이 찍어서 보내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럼 여러모로 기자들이 예. 조금 그 드럼도 되게 재밌는 거였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원래 이 드러머잖아요. 예. 학교 다닐 때 되게 신나 보이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이재명 그 총리 좀 어색해 보이고. 예. 사전에 뭐 이제 그 아무도 없게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일일 교사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드럼 교사로 해서 이렇게 한 10분 치는 정도 거라고. 알려줬다. 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전속을 들어오라고 해서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연습을 좀 해서 일정 정도 맞춰놓고 예. 이제 보여줘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공개를 한 건데요. 그 여러모로 이제 그 뭐죠? 그 잠바. 예, 파란색 처음에 옷을 맞춰 입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민주당 선거운동 모습이 예, 이제 좀 민주당 색깔 가깝긴 하죠.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그것도 배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름도 새겨주고 예, 그래서 예. 본인도 아주 그냥 세트로 파란색을 입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같이 드럼을 연주를 했는데 예. 그것도 굉장히 이번에 인상적인 장면 중에 그렇죠. 하나였습니다. 음악도 이제 뭐 BTS 노래라든지 골든이 나와서 예, 이제 그렇습니다. 한국에 맞춰줬다라는 느낌이 들긴 그렇죠. 하던데. 예. 재밌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정당 포스터 같은 거는 선거 때만 붙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오프라인 이런 게 거의 다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여전히 정당 포스터가 동네 곳곳 골목마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카이치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녀의 어떤 모습들이 곳곳에 보이네요. 맞습니다. 현장 갔다 오신 이야기 확실히 들으니까 생생해가지고 네.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재밌었어요. 예. 예.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일본 사회. 그러니까 제가 지방 소도시 굉장히 오랜만에 가봤는데 예전에 가봤을 때하고 하나도 변화하지 않고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과거를 지키는 것에 대한 게 많잖아요. 자부심이 있죠. 뭐 자부심이 100년 된 있잖아요. 가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 되게 예, 많잖아요. 근데 그 여전히 팩스 쓰고 그건 자부심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그 한국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변화하고 그럼요.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북경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럼요. 북경도 예. 이제 제가 있을 2019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 사이에 북경과 서울의 변화의 속도를 일본은 따라가지 나라와 못하고 오사카는 있군요. 예.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진 한중일 취재 현장이었습니다. 그 지난 2주를 딱 종합해서 네. 말씀해 주시니까 이 변화한 세계 속에서 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예.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또 그렇습니다. 보이긴 예. 하네요. 북경과 서울의 변화는 정말 5G? 그 이상. 예, 예. 예. 북경은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럼요. 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예. 이번에 시위에서 중국의 예, 어떤 예. 활약이라고 하는 게 예, 어마어마했다던데 예. 참 음. 그런 이야기를 또 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 기자님 더 준비해 오셨던 이야기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뒤에 아이템을 시간상 좀 짰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더 그래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놓쳤던 거 있으시면 뭐든지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검찰 개혁은 네. 사실은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음. 개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본질도 지켜놔야 되고 꼭 하고 싶은 말은 경찰 똑바로 하자.
경찰 똑바로 해야 돼. 경찰 똑바로 하자. 예, 지금 예. 수사 가는데 너무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맞아요. 여지가 너무 있기 때문에 경찰 김병기 똑바로 건, 해라. 예, 얘기하고 강선우 싶습니다. 건 네.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상 나뉘려고 했는데 경찰이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성지영 기자님이 하셨다. 언론이 드리겠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요 얘기만 드릴게요. 예, 예. 청와대에서 그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유능한 정부라는 거예요. 그 앞서 말씀하신 예. 대로 김병기 사례로 볼 때 이 경찰 수사의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네네. 어떤 사건이 터져, 아이 그거 수사도 하나 똑바로 못하고 이 정부가 유능한 거야, 무능한 거야라는 비난의 화살이 네네. 정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보안 수사권, 뭐 네.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깊은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경찰을 어떤 식으로 견제할 방법이 분명히 맞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문제 네, 의식이고 경우에 맞습니다. 따라서는 그것을 이제 뭐 중수청, 공소청 예. 같은 것으로 또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맞습니다. 있다라는 예, 말씀으로 예. 이해하겠습니다. 네, 유능한 정부를 꿈꾸기 때문에 더욱 저희는 열심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의 네. 역할은 감시이기도 하고 계속 말씀처럼 똑바로 해라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지영 기자님 바사삭 오셔가지고 튀김옷들이 오셔가지고요. 네. 지금 본인이 권순표로 안 넘어가고 여기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성지영 기자님 네. 훌륭하십니다. 네. 편의점 뭐라도 하나 정해야겠다. 네, 오늘 너무 덕분에 약간 수다 바이브로 재밌게 시사 뉴스 이야기해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아니, 두 분 다? 진행하다가 이렇게 패널로 나와서 저 사실 패널 경험이 일천하여 패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고. 너무 따뜻하고 훈훈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안 넘어가시고 이렇게 같이 의리를 지켜주신 바사삭 팬들께 너무 너무 반갑고 또 시사인에서 보시는 분들도 점심때 심심하시면 MC 라디오 시사 유튜브 꼭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윤선 기자님도 아, 아침은 치즈 편의점이죠. 네.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모였어요. 네, 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졸려요. 아, 진짜 2주 동안 너무 체력적으로. 네. 네. 이게 대통령 1호기 순방이 엄청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힘들다. 그러게요. 우리 장윤선 기자님 포레스트 윤선 계속 열심히 뛰려면 응원 그리고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 네. 자, MBC 라디오 그리고 취재 편의점 시사인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1월 15일 김인재 뉴스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은 이 윤석열 씨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어가지고요. 생방송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주진우 기자 그리고 윤건영 의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